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TSMC 특강 제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를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앞선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면 오늘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4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과 TSMC의 30년 경쟁사를 살펴보면 두 기업의 전략과 성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리스 창의 관점에서 본 삼성의 위협적인 면모와 두 기업의 현재 경쟁 상황을 분석합니다. 모리스 창은 삼성의 빠른 성장과 공격적인 전략을 위협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989년 삼성 공장을 방문한 후 삼성의 기술력이 최첨단 수준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삼성의 강력한 경쟁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삼성은 1983년 메모리 생산을 시작하며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반도체, 통신, 패널,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2009년에는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하며 TSMC와의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확장은 삼성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삼성은 대만 기업들을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패널 산업을 공략하며 발주 취소와 반덤핑 제소로 대만 패널 업체를 압박했습니다. 디램 시장에서는 저가 경쟁과 끼워 팔기로 대만과 일본의 디램 동맹을 해체하려 했습니다. TSMC는 혁신을 중시하며 자본 투입보다 혁신과 가치 창조에 집중합니다. 파운드리 특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달성했으며 첨단 공정 기술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TSMC의 성장을 견인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TSMC는 애플의 A9 칩셋 생산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월컴 주문 경쟁과 스마트폰 칩 생산 주문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 전략으로는 미국 내 공장 설립 경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두 회사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5년 애플은 삼성과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를 모두 사용하여 아이폰 역시용 A9 칩셋을 생산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의 칩이 삼성에 비해 배터리 효율이 30% 더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A10 칩셋의 생산을 전적으로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에 할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9년 TSMC R&D 임원이 사임하고 2011년 삼성의 LSI 부문 최고 기술 책임자로 합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TSMC는 이 임원을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등 영업 비밀 도용 혐의로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TSMC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TSMC는 삼성의 14나노 공정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연구개발 체제를 도입하여 기존 24시간 생산 체제를 연구개발에 적용했습니다. 3교대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술 격차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는 처음에는 퀄컴의 핵심 파운드리 파트너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공격적인 전략은 퀄컴의 주문의 일부를 장악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는 이제 첨단 4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하여 스냅드래곤 파울 GN2 칩을 생산하여 경쟁 우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의 첨단 제조 시설을 위해 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삼성은 텍사스에 초기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20년에 걸쳐 11개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2천억 달러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은 첨단 기술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TSMC는 전문 파운드리 포지셔닝으로 고객 신뢰를 얻고 있으며 대규모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자체 브랜드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고객 신뢰를 중시하며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SMC의 경쟁 우위는 전문성에 기반한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없이 고객 성공에 집중하며 고객과의 이해관계 충돌 없는 순수 위탁 생산을 통해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러한 중립성과 전문성은 TSMC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삼성은 자체 브랜드로 인한 고객 신뢰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다각화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후방 산업 보유로 인한 이해관계층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파운드리 집중도를 높여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파운드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이 지속되면서 TSMC와 삼성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삼성은 종합 경쟁력을 통해 추격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모두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타이완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D램 산업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쇠퇴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타이완 D램 산업의 흥망성쇠와 그 원인, 그리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초 TSMC와 벵가드 회장을 겸직하던 모리스 창은 벵가드의 DRAM 사업 철수를 발표합니다. 설립 6년 만에 철수한 벵가드는 자체 개발한 DRAM 기술을 가진 극소수 기업 중 하나였으나 타이완 DRAM 기술의 큰 좌절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대만 DRAM 기업들은 자체 기술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이익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했고 장기적인 연구 개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기술 라이센싱에 의존하여 독자적인 기술 발전이 어려웠습니다. 타이완 D램 기업들은 기술 라이센싱 변천사를 겪었습니다. TI에이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기술 라이센싱으로 시작했지만 후속 기술 부재로 파운드리 사업으로 전환하고 TSMC에 합병되었습니다. 나냐 테크놀로지는 오키 전기공업, IBM, 인피니언, 키몬다, 마이크론 등 5차례 기술 라이센싱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윈본드는 도시바, 후지츠, 인피니언, 키몬다, 엘피다로 파트너사가 교체되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글로벌 D램 시장을 주도하며 마이크론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만과 일본 DRAM 업체들을 흡수했습니다. 대만 기업들은 대부분 틈새형 DRAM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글로벌 DRAM 산업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기업이 천하를 3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배경의 실패 원인은 경제 규모의 한계와 기술 연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성숙도가 높은 산업이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이 크게 앞서 있어 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 대만 DRAM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20%로 2위를 차지했지만 온율 6개 기업으로 실질적 분산이 이루어져 각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규모의 경제 부족으로 독립적인 연구 개발이 어려워 기술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낸드 플래시 기술 소홀로 시너지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와 D램의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응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대만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3D 낸드 플래시 등장 이후 D램과 기술이 분리되면서 대만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대만 메모리 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4%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5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29%의 점유율을 가진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 메모리 산업의 발전과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대만의 D램 산업은 경쟁 시장으로의 규모와 전략적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와 자본이 중요하지만 전략적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혁신이 핵심이며 기술 라이선스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독점 기술 개발과 혁신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기술 라이센싱은 높은 기술 사용료와 매년 막대한 기술 사용료 지불로 인해 이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 이익의 상당 부분이 열티로 지출되며 자체 기술 개발 기회 상실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산업 투자에서 과도한 투자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타이완의 사례처럼 특정 산업에 무리한 투자는 위험합니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기술 라이선싱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미디어텍은 창업 초기 PC 주변 기기인 CD-ROM 칩셋을 선택하여 인텔의 강력한 PC 핵심 제품 시장을 피했습니다. 이후 휴대폰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며 시장의 주변부에서 우위를 구축했습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통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모리스 창은 삼성과의 경쟁을 인식하고 D램 산업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1985년 인텔도 일본 기업들의 포위 속에서 D램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텔 회장 앤디 그로브의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말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DRAM 산업의 교훈은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혁신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자체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철수하는 결정도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텔, AMD, TSMC의 삼각관계는 파운드리를 통한 분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4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TSMC의 순이익은 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84% 증가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66.6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3년 전망도 어두운 상황입니다. AMD는 2,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2023년 2분기부터 PC 사업의 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0년 인텔과 AMD의 시장 점유율에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인텔은 14나노 공정을 사용한 반면 AMD는 TSMC의 7나노 공정을 채택하여 기술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로 인해 AMD는 데스크톱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며 인텔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애플은 자체 CPU 개발을 선언하며 모든 컴퓨터 제품에 M1 CPU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인텔 버전보다 성능이 3.5배 향상되었고 인텔의 10% 성능 향상에 비해 애플은 150치 200% 성능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애플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애플의 성공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칩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애플의 M1 CPU 성능 향상에 자극받아 맞춤형 칩을 통해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 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0년에 TSMC의 최대 고객이 되어 2021년까지 TSMC 전체 매출의 26%를 기여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팹리스 플러스 TSMC 접근 방식을 예시합니다. 2007년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며 새로운 협력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퀄컴과 TSMC, 미디어텍과 TSMC의 협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ARM의 등장은 절전 효과와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며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ARM은 모바일 디바이스 칩 설계 분야에서 90%의 시장 점유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집적 회로 설계와 반도체 자산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핵심 지적 재산권, 집적 회로 설계 및 파운드리 서비스를 통합하는 정교한 분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텔은 1999년 휴대폰 반도체 연구 개발에 투자했지만 설계 및 생산 능력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TSMC에 의존하며 생산 능력을 열세로 유지했고 2019년 스마트폰용 통신 반도체 사업부를 애플에 매각하며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퀄컴은 Always Connected PC로 PC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비주류 및 랜드 PC 제품용 반도체를 출시하며 2021년 누비아 인수를 통해 반도체 설계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델 등에서 퀄컴의 새로운 반도체 사용이 시작되며 이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TSMC는 1990년대 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경쟁하며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제조 원가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파운드리 모델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9세대 공정 활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며 최첨단 공정 기술을 선도했습니다. TSMC는 고객 다변화를 통해 애플, 엔비디아 등 세계 최고 고객들과 거래하며 공정 기술을 최적화했습니다.
최신 공정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9세대 공정을 활용해 차량용 IC, 전력용 IC 등에서 고효율, 고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은 이러한 전략에 기반합니다. TSMC의 대동맹은 오랜 고객사들과 함께 빅테크 기업, 반도체 설계 기업, 전자설계 자동화 기업, 장비 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며 각 기업의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TSMC 대동맹의 위력은 분업을 통한 효율성에 있습니다. 각 기업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중하며 기술 혁신 가속화와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시장 지배력 강화는 대동맹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의미하며 위너서클 확장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대동맹에 합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TSMC 대동맹의 성공은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대동맹 모델을 통해 강점에 집중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TSMC 대동맹의 위너서클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